안녕하십니까.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3년 1월 전반기입니다. 이번 2023년부터는 보름씩 끊어가지고 전반기랑 후반기로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자, 1월에 중요한 구조는 거의 행성의 정지인데 대부분은 순행정, 전부 다 순행정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끝내고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2월에 정리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뭐가 정리되기보다는 2023년 1월에 정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설날 끝나면서 새로운 게 시작되는 그런 셈이죠. 자, 처음 구조는 금성이 진행을 하면서 명왕성이랑 만나고 지나가는 그런 금성 명왕성 회합 구조입니다. 이거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유효한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명왕성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연애 같은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약간 쌀벌하죠. 면도날로 자르는 것처럼 약간 쌀벌한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평소보다 좀 더 매몰찬 언행을 하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 좀 커져가지고 관계가 흔들린다든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이런 말을 좀 후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뱉었지만 나중이 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후회할 공산이 크죠. 딱 1월 1일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거시기 하네요. 자, 그리고 3일 후에 1월 4일에 금성이 알타이르랑 만나요. 이거는 1월 4일부터 5일, 한 이틀 정도 유효한 구조고요. 알타이르는 약간 장군성에 가깝기 때문에 금성이랑 그렇게 상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근사근하고 사랑스럽고 애교를 부리고 이런 것들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성하고 알타이르가 만나는 이때에는 괜히 이제 끼부렸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망하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성과도 잘 안 나고 돈도 잘 안 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조금 좀 그래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없는 돈이라도, 그러니까 딴 사람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돈을 쓰거나 시간을 써가지고 도와주는데 그거를 이제 당장 돌려받을 가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이때 불리함을 좀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기대하지 않았을 때 의리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이 또 진행을 하면서 염소 자리에 다비랑 만납니다. 이거는 6일에서 7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금성 다비 회합도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되게 좀 성공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희박한 어떤 시도를 하다가 당연히 실패하겠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실패했는데 그게 이제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을 해요. 세상이 삐져버리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발목이 삐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안 나았다. 라고 이제 그 의사는 사기꾼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의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한의학 잘 안 나.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기만의 얼토당토하지 않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발목이 삐면 병원에 가면 단 한 번의 치료로 나아야 된다라는 자기만의 믿음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의료인들을 매도하고 화를 내는 그런 식으로 되거나 혹은
애인 있는 그 사람한테 들이댔다가 거절당하고 뭐 여자들은 다 나를 싫어한다고 뭐 앙심을 품는 거죠. 뭐 사실은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을 시도해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삐지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서 내 탓은 안 하고 나의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한 짓을 해놓고 괜히 이제 멀쩡한 사람들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게 답이랑 금성이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거예요. 쪽팔리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3일 후에 금성이랑 화성이 풍산궁에서 삼각을 맺어요. 이거는 1월 7일부터 12일 정도까지의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때는 좀 계획적인 게 아니고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던진 애정 표현 같은 게 상당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가까워지고 싶었던 호감이 갔던 그런 사람들한테 평소에 약간 딱딱하고 그런 거보다는 풀어진 모습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열고 들어가려면 나부터 열어야죠. 그래서 이때 취할 수 있는 제스처는 뭔가 복잡하면 안 돼요. 뭐 말도 구구절절 길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뭐 간단한 몇 마디 혹은 뭐 몸짓이나 손짓 한두 개 정도로 뭔가 짤막하게 전달을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이쪽한테 마음이 있다면 아마 이게 잘 먹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월 13일에 토성이 사달수트라는 별이랑 만났는데 이 토성이 워낙 느리잖아요. 느리다 보니까 토성이 어떤 항성이랑 만났을 때는 유효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월 7일부터 17일 정도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자, 이 토성 사달수트 조합은 기묘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가끔 이제 약간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데 약간 관찰하다 보면 어딘가 한 구석에 좀 뭔가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섬뜩한 느낌도 주고. 근데 워낙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성격상의 작은 단점은 왠지 덮어줘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성공한 소시오패스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토성 사달수트 조합의 특징인데 근데 막상 사달수트랑 토성이 만나는 열흘 사이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잘 감추고 있던 자기 본색을 내보일 공산이 큽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언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관찰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뭘 하는지 확인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이 순행 정지합니다. 1월 13일. 이거는 화성의 정지는 그러니까 5행성의 정지 중에서 가장 희소하고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한 20일 정도까지 거의 2주, 보름에 가까울 정도로 유효한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성이 겉보기 운동상에 정지하면서 지난 한 2개월 반 정도 역행을 끝내고 이제 순행으로 돌아서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뭐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완성시켜서 보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손을 떼는 거죠. 그리고 혹은 한 번은 언급해가지고 따지고 들어야 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마침내 그 상대방한테 입에 올리는 이제 그런 류의 일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과 글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화성의 특징상 이게 그냥 평소 원래 하던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평소 안 하던 방식으로 안 하던 말을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당황할까, 뭐 겁도 나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때 하는 게 좋아요. 특히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때 상당히 중요한 그 일신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공산이 큰데, 이게 뭐 자의가 될 수도 있지만 타의가 되기도 합니다. 뭐 타의로 오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 번복이 불가능한 통보를 받고 이게 나를 옭아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주 빠르게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이거저거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거지. 갑자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딱 상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나도 그에 맞춰가지고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약간 순발력을 발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그 목성이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납니다. 1월 13일이죠. 자, 이 목성하고 데네브 카이토스 회합은 1월 9일에서 16일 정도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데네브 카이토스랑 목성이 만났다는 거는 이미 목성이 남들의 위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랐는데 막상 이제 오르고 보니까 유혹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다든가, 혹은 이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뭐 돈이나 현물로 받으면 좀 그러니까 뭐 접대로 받는다든가 근사하게, 어쨌든 그런 어떤 혜택을 향유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좀 이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눈 딱 감고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혜나 어떤 대접이라는 거는 안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좀처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네브 카이토스라는 게 약간 위선의 별이거든요. 근데 목성이 약간 어그러졌을 때 위선으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자리를 잡고 나서 예전과 다른, 약간 뭐랄까 달고 다른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상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절실하게 애쓰던 시절에는, 그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대접받으려고, 리베이트 받으려고 이런 걸 바라고 그렇게 애를 썼냐, 노력을 했냐, 라는 이제 회의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이제 이런 식의 돌아보는 그런 경계심이나 고민까지도 하지 않으면, 뭐 한번 방만해진 마음은 좀처럼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초심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또 그렇게 약간 좀 풀어진 마음으로 약간 자신의 권력이라던가 지위 같은 걸 누리고 있다가 되게 손쉽게 섣부른 결정을 하고 결국엔 그게 나중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손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진짜 그런 약간 방만한 마음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틀 뒤에 토성이 1월 15일이죠. 토성이 데네브 알게디라는 별이랑 만납니다. 이거는 1월 9일에서 19일 정도까지 유효한 구조예요. 데네브 알게디랑 토성 조합은 되게 컨트리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야외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일을 하고 남들과의 소통이나 연락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꺼두고 차분히 생각도 정리하고 뭐 책도 보고 혼자만의 안식을 가지기에 되게 적합한 구간인데, 말이 좋지 이게 현대사회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호구지책이 그 원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조용하게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등산을 간다든가 스키를 타러 간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요즘의 기준은 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가 자꾸 힐끔힐끔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활동 있죠. 잠깐이라도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반나절, 한나절이라도 할 수가 있다면 어쨌든 이 구조에 적합한 일,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조합은 차교성이 별로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실패를 맛보고 약간 비효율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때는 자기 혼자 혼자 보람찬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에서 15일까지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